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연립부등식 3x-8보다 5x-4가 더 크고 그리고 5x-4는 4x-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x값의 범위를 구해보래. 그러면 내가 얘는 이제 절대값과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왜 들고 왔냐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식을 정리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시각화해서 함수 그래프 교점 관계로 보면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 잘 보세요. 3x-8 그리고 자 5x-4 해주고 여기는 4x-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네 세 개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는 x축 그 다음에 y축. 실제로 저 y절편들이랑 기울기들을 다 구현하려면 이 칠판이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프들을 좀 표현해 보자면은 한 이 정도를 -8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기울기들을 분석해 보면 얘는 기울기가 제일 작아요. -8이면서 기울기가 가장 작다. 얘가 이제 실제로 3은 아니지만 그냥 기울기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y절편이 -4야. 여기가 -8인데 그럼 한 중간 지점쯤에 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울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제일 커. 그럼 어떻게 돼? 좀 가파르게 그려볼게. 됐지? 얘가 5x-4 그 다음에 3x-8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3 얘보다 좀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기울기는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지. 얘보다 살짝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4x-3이라고 한다면 대소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얘가 제일 높아야 돼. 일단 무조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지금 봐봐 5x-4가 얘보다 크지. 그러면 지금 그게 바뀌어야 되죠. 바뀌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야. 여기. 알겠지? 여기 잘 봐봐. 4x-3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5x-4가 그 밑에 있어. 그리고 얘보다 밑에 누가 있어? 3x-8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x값 범위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을 뚫어놓고 지금 5x-4와 4x-3은 지금 어떻게 돼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놓고서 해당하는 그 교점의 x값들이 얼마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범위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일단 5x-4와 4x-3을 연립해 볼게. 5x-4는 4x-3이고 좌변을 넘기면은 x는 이 우변을 넘겨봐. 어떻게 돼?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이구나. 얘랑 만나는 곳이 1이니까 일단 x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야? 5x-4와 3x-8 같다라고 한번 또 써볼게요. 그 5x-4는 3x-8 그러면 3x 좌변을 넘기면 어떻게 되지? 그럼 2x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은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 x값 여기다 적을게. -2 이렇게 되겠지? 그렇구나. 이쪽 교점이 x값은 -2가 될 때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거는 여기 그 사이야. 알겠지? 사이. 그래서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이 몇 번일까? 1번이 되겠지. 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부등식 풀고 여기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지? 그런데 시각화해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해주어야지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2번 부등식 절대값 3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루트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제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래. 근데 그 해가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일단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 한번 구경해 보세요. 3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이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그러면 x-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절대값 x-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절대값 x-1 이렇게 해가지고 두 함수가
합의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그래프 교점과 합함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얘기지. 잘 봐봐. X축 Y축 그려놓은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을 지날 거야. 알겠지? 1,0 지난다가 아니라 1,0에서 튕기겠지. 자 봐봐. 그러면은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상태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 알겠죠? 자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여기 요렇게 되겠지? 자 일단 그렸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0에서 튕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튕길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플러스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로 나타나겠지.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한 칸 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V자 형태로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겠지. 알겠어? 자 여기 계속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일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위로 1, 2, 3 여기서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해보자고. 이게 합함수 아이디어라고 그랬지. 여기는 y값이 0이야. 여기는 얼마야? 3이죠. 0 더하기 3은 얼마야?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래프는 반드시 마이너스 2,3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여기다 1 한번 대입해 볼까? 1 대입하면 3이 나오고 3, 3은 9. 그리고 얘는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0 더하기 9는 9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쭉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1하고 어떻게 돼요? 9하고 더해봐. 9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 이 연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도 직선이야. 직선. 누가 봐도 직선이잖아. 잘 보세요.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여러분들이 절대값 기호가 있는 1차 함수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얘는 기울기가 3이고 이 친구는 이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3짜리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더해봐. 기울기가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돼. 왜냐? 저쪽에서는 3x항이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x항이 나올 거니까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이 정도 통찰력은 있으면 되게 좋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유를 보자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친구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이죠. 즉 3x항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1x항을 갖고 있겠지. 두 개 더해보세요. 그럼 몇 x가 생겨? 4x가 나올 거라고. 4x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얼마로 바뀔까? 4로 바뀝니다. 여기 좀 지우고서.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기울기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꺾이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가다가 싹 꺾입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예요. 두 개를 더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내가 진짜 한번 풀어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3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을 거고 더하기 이 녀석 얘죠? 얘도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그 마이너스 4x가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4가 기울기인 1차 함수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플러스 8하고 빼기 5 해가지고 진짜 3이 나오는 거지. 맞아? 진짜 3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아까 마이너스 2,3이라고 했었잖아. 실제로 식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짜리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
이제 시범을 보일 거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 짓을 했잖아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실전이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설명이 아니라 실전이야. 그러면은 안쪽에서부터 분석을 해. 같은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여기는 이제 식을 이렇게 정리하겠지.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린 다음에 포인트 지점 1일 때 얼마가 되는지 살펴봐. 1일 때 9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알겠니? 1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얼마래요? 1 집어넣으면 9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1,9를 찍고 이제 마이너스 2를 찍어봐. 여긴 0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여기 찾기 쉽잖아. 그냥 1,9잖아. 여긴 이제 얼마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구나. 자, 좋아요.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4가 되겠지. 왜냐면 얘도 부호 그대로, 얘도 부호 그대로 나오니까 3x랑 1x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른쪽 한 칸 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올라올 것이고 이쪽 반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해됐어? 설명할 때와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결과적으로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 4가 여기잖아. 상수함수가 y는 4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보다 요 꺾인 그래프가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곳은 어떻게 돼요? 만나고 있는 곳이겠지. 맞아? 만나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얘가 작은 곳은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 바깥에 있는 절대값은 뭡니까? 얘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데코레이션. 왜냐면은 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3은 얼마죠? 3이에요. 왜냐? 절대값 기호 안에 양수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즉 x축 밑에 음수가 있어 없어? 그래프 식의 결과값이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절대값 기호는 그대로 벗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자, 얘는 버려도 돼. 얘는 버려도 되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랑 기울기 얘 얼마짜리? 2짜리 두 개의 함수만 식을 찾아가지고 y는 4가 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될까? 이 안쪽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1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3x 플러스 6 그리고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계산하시면은 2x 플러스 7은 4가 되는 거 이쪽 보셔야 되겠지. 교점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7을 우변으로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x는 마이너스 3 x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들이. 그러면요.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x 빼기 5 얘가 4가 되는 거 구경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넘기시면 마이너스 4x는 9, x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얘를 통분해갖고 마이너스 4분의 6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지? 그러면 지금 y는 4와 교점 x좌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값이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지. 지금 이렇게 요 그래프가 y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x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분의 6보다 마이너스 4분의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A, 얘가 B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5번 마이너스 4분의 15가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시각화해서 풀면 속도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까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 자, 3번 문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5가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일 때 k값을 구해보래.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철저히 시각화해서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이죠? 플러스네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가 5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절대값 기호가 붙어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혹시나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모든 함수 값이 양수야. 그럼 절대값 기호를 붙여도 얘는 바뀌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x축과 접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밑에다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든 뭐 이게 접할 때든 위에 떠 있을 때든 x는 아니 y는 5겠죠. 여기 y는 5. 만나는 교점을 따지면 이렇게 생기면 2개. 이렇게 생겨도 2개. 아니면은 좀 이 친구 과도하게 떠 있어 갖고 y는 5랑 접하면은 실근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친구는 x축과 애초부터 두 점에 만나서 x축 밑에서 꺾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슉, 슉, 슉 이렇게 되어야 해. 알겠니?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계방정식이야. 추계방정식을 찾으면 뭐 꼭지점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거 나왔을 때 축을 빨리 찾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여기만 보면 돼. 상수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친구들 잠깐 멈춰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 이 x로 묶어봐.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빼기 2k 플러스 1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얘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하고 0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런데 얘는 뭐예요? 상수니까 위아래 평행이동이잖아. 그러면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누가요? 축이 안 바뀔 거라고. 위로 올라가든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가든 밑으로 내려갈 땐 이거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축은 안 바뀐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아,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게 어떤 속도로 나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걸 보자마자 2차항부터 1차항까지만 본 다음에 x로 묶어봐. 아, x 곱하기 x 플러스 3. 아, 이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3하고 0이네. 아,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알겠지? 나중에 하다 보면은 한 이 정도에서 바로 컷하겠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경우에는 뭐 미분에서 바로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절대값 기호가 붙어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려보았어. 근데 y는 5랑 교점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 y는 5. 그러면 봐봐. 여기를 내가 이제 알파라고 할게. 알파. 그 여기는 뭐야?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감마, 여기는 뭐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둘 거란 말이야.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일 때 뭐 k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알파와 베타의 곱과 감마와 델타의 곱을 다시 구하면 돼.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델타 이거 곱하면은 내 실근의 곱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따로 분리를 시킨 거야? 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어. 그치? 얘는 뒤집혀 올라간 거, 얘가 뒤집혀 올라간 건데 같은 이차함수로 생각한다면 y는 5, 여기 만나는 교점 x값,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 잘 봐봐. 여기랑 여기는 이차함수가 부호가 바뀐 부분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주면 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5 하고서 넘기면은 이 교점 x값 알파와 베타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k 빼기 4는 0. 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야.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될까? 이거 곱하면 1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줘야 돼? 부호가 바뀐 친구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는 y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얘가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실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것까지 감안을 하자면 바로 요 식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억해둬야 돼.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좌변으로 넘기면은 좌변에서 상수가 얼마가 될까? 여기는 6이 되겠지.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꿔줄게. 플러스 6은 0.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감마와 델타 이 곱은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근의 곱, 이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야. 한번 가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요거 둘 다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릴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3 해준 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양변 얘가 4니까 양변에 4로 나눠주면은 이거 전개를 했을 때를 가정하고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3k랑 플러스 2k 마이너스 3k랑 플러스 2k니까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군요. 좌변을 넘겨보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인수분해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은 0이다.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잖아. 문제에서 k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지. 알겠어? 그럼 두 개가 나오는데 왜 값을 구해달라고 했을까? 그럼 두 개 다 쓰면 되나? 아니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뭐야? 애초에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걸 가정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x축이랑. 그러니까 판별식을 조사해 봐야 된다고. 어디 있을까요? 얘 그냥 판별식 보면 되겠지. 자, 판별식 D는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얘가 9 플러스 8K 빼기 4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8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8K 얘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5보다 커야 되잖아. 알겠어? 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지. 지금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마이너스 8분의 5는 한 이쯤이 있을 거예요. 걔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걸러지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며 넘어가도록 할게.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루트 x-3의 제곱은 5.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또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x제곱 플러스 일단 여기 정리해줘야 되겠지. 절대값 x-2 요거 생각하시고 플러스 여긴 또 어떻게 돼? 절대값 x-3 얘가 5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앞에 있는 문제에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 또 뭐야? 이차 함수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따로따로 분리를 또 해보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냐면 잘 봐봐. x제곱을 우변을 넘기는 거야 이럴 땐. 알겠어? 아이고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이제 2와 3을 경계해서 식을 뭐 이제 3보다 크거나 갖고 2보다 크거나 갖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뭐 또 2보다 작을 때 뭐 해가지고 식 쫙 쓰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자, 잘 보세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얘랑 얘 교점 관계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잘 봐봐. x축, y축 그리신 다음에 보세요. x-2는 포인트 지점이 어디지? x가 2일 때지. 그러면 좀 양수인 곳으로 가자. 자, y축을 왼쪽으로 밀고 x가 2일 때를 한 2지점 그리고 x가 3일 때는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3일 때 뾰족이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V자형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또 특강이나 강의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들 나만 믿으면 돼. 자, 그러면 또 그래프 두 개가 그려졌어. 자, 그러면 한번 얘기했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2번 문제 참고해 보세요. 그거랑 풀이 똑같아요. 자, 여기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0이지.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1이죠? 바로 3일 때 얘는 1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야? 함수값이 1이 됩니다. 찍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마이너스 1인데 그 녀석의 결과는 1이 되겠지. 여기다 점 찍으시면 돼.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이 잘 보이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대충 보이네요. 좀 더 크게 그렸으면 좋을 텐데 얘가 5라서 좀 높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 2일 때와 3일 때를 잘 봐봐. 이 친구는 기울기가 플러스 1짜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야.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합치면 얼마? 0이죠? 그래서 여기 연결하라고 그랬잖아. 진짜 기울기가 0짜리가 나와. 한번 해볼까? 잘 봐봐.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 녀석은 부호가 그대로 나와. x-2.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랑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얘랑 더하면 얼마? 1이죠? 여기 함수값 높이 1이거든. 진짜 나오지, 상수함수로.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한번 봤으니까 믿고 과감하게 그냥 포인트 지점 합함수구나 하고서 딱 찍고서 두 개 연결한 다음에 그 이유를 살펴보자. 여기 기울기 플러스 1이죠. 여기 기울기 플러스 1이야. 합치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렇게 그리시고, 얘는 어떻게 돼? 이 왼쪽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개 합쳐주세요. 자,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루트 5와 x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얘 있잖아. x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거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플러스 루트 5, 얘 때문에 플러스 루트 5 생긴 건 2보다 더 어떻게 돼? 오른쪽에 있는 값이지 않을까? 맞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애초부터 크게 그릴 걸. 아쉽다.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래도 딱히 뭐 더 나아진 느낌이 확 들진 않는데 잘 보세요. 그래도 잘 봐봐. 여기에 2고 3이야. 그러면 이 녀석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더 멀리서, 그리고 1, 2, 3, 4, 5 여기 봐봐. 0 집어넣으면 0,5잖아. 여기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알겠어? 왜냐면 루트 5가 2보다 클 거 아니야.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왠지 느낌이 여기 잘 봐봐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여기가 2,1이야. 알겠지? 그럼 왼쪽으로 한 칸 가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몇 칸 올라가? 한 칸, 두 칸 올라갈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아니죠. 1,3 이렇게 될 거야. 또 왼쪽으로 한 칸만 더 가보자. 위로 두 칸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얼마야? 0,5야. 세상에 0,5에서 만나고 여기 뭐 어딘가에서 또 만나겠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은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미 이거 찾은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선생님 너무 얌스럽게 푸는데요? 너무 얌체같이 푸는데? 아니, 기울기에 대한 정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만약에 마음속에 그런 과감한 확신이 없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요 함수식을 찾으시면 돼.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죠. 얘는 뭐야? 이 친구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두 개 없어지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0일 때와 2일 때 만나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세상에 이거 뭐야? 얘를 그렸더니 얘가 얘랑 자 자꾸 알람이 울려요. 2일 때도 만난다는 거야. 2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까요? 이 친구 2 집어넣어봐. 2,1이 되겠지. 왜냐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여기도 2 집어넣어봐요. 2,1이 되겠지. 그래서 식도 좀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실수로 지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구나. 됐어? 그리고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그럼 만나는 교점 x값이 0이랑 누가 돼? 2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방정식의 실근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0하고 2를 더하면 정답 얼마? 2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어? 만약에 이걸 이용을 안 했으면 아마 우린 이렇게 했을 거야. 뭐냐면은 요 상수함수랑 얘가 뭐 이렇게 애매한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얘랑 뭐 이제 x축에서 x가 루트 5일 때 만난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렸으면 여기가 y가 얼마일 때요? 1일 때겠죠.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풀었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1인 걸 풀어서 자리 바꾸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x제곱은 4 이렇게 나올 거고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도 플러스 2가 되잖아. 다시 찾게 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요 포인트가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값 기호가 막 여러 개 나오고 또 절대값 안 붙은 함수식도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최대한 보기 쉬운 그래프로 나눠서 교점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랑 6번 문제는 같은 유형이니까 내가 하나만 풀게. 5번을 풀어볼게. 자, 연립부등식인데 자, 절대값 4x 마이너스 6 얘가 14보다 작아. 절대값 x 마이너스 a 얘가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6개일 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냐면은 이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그냥 식이 다 풀로 적혀 있죠. 근데 얘는 아니네.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얘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4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따로 풀고 4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을 때 뭐 따로 풀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0이 되는 부분만 생각해 봐봐. x값이 얼마일 때야? 2분의 3일 때겠죠. 2분의 3. 그러면은 뭐 아무데나 2분의 3이라고 내가 한번 찍어 볼게. 그럼 여길 기준으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는 부호가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4짜리인 1참수가 나타날 거야. 좀 임의적으로 그리고 있어 내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그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14보다 작아야 된다며? 그럼 14는 어디 있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y는 14 이렇게 있지. 됐어? 그러면 잘 봐봐. y는 14보다 얘가 작아야 된대. 작은 곳은 어디야? 여기 같은 교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함수값이 똑같고 작은 곳은 여기잖아. 그럼 x값 여기부터 시작해서 더 크고 요 x값보단 작아야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은 역시나 4x-6과 y는 14의 교점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부 바뀐 놈과 14의 교점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작은 교점보다 크고 큰 교점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x-6은 14, 4x는 20, x의 값은 5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14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8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4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번에 x값은 2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마이너스 8인데 뭐 잘못됐네. 다시 자, 그 다음에 부 바뀐 놈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14. 얘를 풀면은 자, 얘 이쪽으로 넘어가고 14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은 4x. 그래서 어떻게 돼?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가 아니라 더 왼쪽에 있겠구나. 그러면 그래프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y축만 지우는 선에서 이렇게 해줄게.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여기는 어떻게 돼? 플러스 5가 될 거라고. 플러스 5. 그러면 이제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물론 알아. 이거를 선생님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4x 마이너스 6이 14보다 작고 마이너스 14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말한 건 그래프 교점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해봐요. 알겠지? 다양한 풀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 쉬운 문제인데 그 방법 왜 씁니까?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무기가 적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6을 다 더해볼까? 마이너스 8, 4x가 더 크고 여긴 20보다 작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 5보다 작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절대값 x-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때 이런 거 나타났을 때는 좀 방금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방법을 써도 괜찮을 거예요. 자, 요렇게. 알겠어? x-a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변에다가 a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 보다 x가 크거나 같고 6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고 또 여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6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a는 정수기 때문에 여기 왼쪽 끝이 정수고 여기도 정수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 6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 이거 5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됐어? 마이너스 1, 0,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자, 요 안에 이 친구 범위 안에 정수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어우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친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다 들어가기만 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6 플러스 a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봐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이래도 겹치는 범위 안에 이 정수값 6개가 다 들어가. 그러면 범위가 대략 커지면요. 범위가 대략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왼쪽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 왼쪽으로 더 가도 상관이 없어. 오른쪽 끝도 어떻게 돼?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얘 넘겨봐봐. 그럼 어떻게 돼?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6 플러스 a. 6 플러스 a.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또 연립해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은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숫자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얼마예요? 3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얼마예요? 또 3입니다. 또 여기 두 개 더해 주시면 3이고요. 여기 두 개 더해 주시면 3이니까 3이 4번 나오지. 정답은 그래서 12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 주시고 7번 문제 풀어 봅시다.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자, 연립 2차 부등식이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역시나 교점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그럼 얘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지? 여기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가 기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될 거야. 플러스 9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 3이고 뒤집혀 올라가면 여기는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물론 요 길이 한 3배 정도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조금 그려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야. 알겠지? 이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그러면은 8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거 0,0을 지나는 증가하는 1참수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봐봐. 그럼 두 군데서 만나지. 근데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8x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누가? 얘가 요 절대값 기호가 붙은 2차 함수가.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밑에 있는 부분 여기랑 여기 됐어? 여기랑 여기. 그러면 교점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x값보다는 크고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베타라고 할게. 베타보다 작은 범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거 아래로 블록한 친구는 얘가 부호가 그대로 나왔을 때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9는 8x 이걸 풀어주면 되겠지. 좌변을 넘기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 x 빼기 9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면은 x의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9가 되는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이쪽에 있을 거라고. 그 왜 나타나는 거야? 그냥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풀로 생각했을 때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무연근이라고 그래. 연관성이 없는 근이라고 하는 거지. 뭐 옛날 용어니까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이 베타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친구는 이 녀석 부호를 바꿔가지고 나온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얘가 8x일 때를 보면 아이코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쵸?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는 8x 좌변 걸 우변으로 넘겨봐.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x 플러스 9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얼마야? 1이랑 마이너스 9네. 그치? 됐어요? 여기 플러스 1 x가 양수인 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 여긴 플러스 1입니다. 아하 플러스 1이구나. 됐지? 그러면 요 범위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을 때라고. 종합적으로 한번 써볼게. 이제 x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요거 하나 찾았으면 얘는 원래 2차 부등식 풀듯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해볼게요. x-4 곱하기 x 플러스 4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할 거고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니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연립부등식 풀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한번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볼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플러스 4보다는 작다. 그리고 1보다는 크고 9보다 작다. 1을 대충 한 뭐 이 정도라고 잡으면은 플러스 9는 뭐 한 이쯤 있겠지. 플러스 9. 겹치는 부분이 어딜까요? 1과 4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보다 x가 크고 4보다 작다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랑 누구야? 2랑 3 이렇게 있어. 정답.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푸시고 9번 문제는 절대값 3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해가 a보다는 x가 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값 x-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는 이제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충분히 알고 있잖아. 그쵸?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면서 x가 1일 때 x축과 만나게 되겠죠. 맞아?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부호를 바꾸라는 신호로 생각하면 되겠지. 부호 바꾸는 거 어떻게 돼? 그래프가 x축 대칭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x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플러스 3을 한 거잖아. 이걸 이렇게 인식해야 돼. 아, 애초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3이군요.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3칸 올라가는 거야. 이 참수의 꼭지점 찾듯이 얘는 1,3이 꼭지점이고 뾰족점이죠. 뾰족점. 그리고 마이너스부터 위로 뾰족한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위로 하나, 둘, 3칸 올라갔어요. 이 길이가 3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또 하나, 둘, 3칸 가면 아래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올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아하, 이렇게 되겠군요. 위로 뾰족. 그럼 이쪽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지? 맞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됐어? 이런 상태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봐. 그런데 또 절대값을 붙여놨어. 그런데 또 절대값을 붙여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친구는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나타나는 친구들 다 접어 올려야 돼. 우리 이미 그런 것들 연습을 충분히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얘를 뒤집어 올려버릴게.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지워버릴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는 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3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리고 내가 아까 기울기를 계속 잘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3칸 가고 밑으로 3칸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기울기가 1이잖아. 1,3이잖아.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야? 3이죠? 맞아? 3이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으로 하나, 둘, 3칸 가면 기울기가 1이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은 4가 될 거고 여기 3만큼 내려오니까 4,0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 찍어야 되겠지. 알겠어?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1,3이니까 왼쪽으로 3, 밑으로 3 내려오면은 Y값은 일단 0이 될 거고 여기서 3만큼 빼봐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주요 지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만 작게 다시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이어나갈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1, 2, 3 오른쪽 하나 둘 셋 밑으로 내려와.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됐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날 거야. 조금 휘었네. 됐죠?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 누구?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달래잖아. 누가? 저 왼쪽에 좌변에 있는 함수가. 그러면 이 그래프가 1, 2, 3, 4, 5, 6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어디야? 작거나 같은 건 만날 때 일단 만날 때. 그리고 여기 밑에 있을 때 여기 요때랑 알겠어? 그러면 요 교점의 x값보다는 알파라고 치자면 더 크거나 같고 여기 교점의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빨리빨리 잡아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잘 봐봐. 여기 4,0이에요. 아까 4,0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뭐야? 기울기가 1인데 여기가 얼마야? 6이죠? 이 길이가 6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여기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여기 길이도 6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1이잖아. 여기가 45도 아니야. 그쵸? 그 길이가 6이잖아. 무슨 얘기예요? 베타가 4에서 6을 더한 10이 될 거라고. 알겠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가 6이고 여기도 6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x값 얼마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6만큼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8보다는 x가 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게 두 개 더해 주시면 정답은 땡땡땡 2가 나옵니다. 알겠어? 자,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연습 잘 하시고, 자, 이제 12번 문제 봅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대.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런 함수가 있어. 요 2차 함수 절대값 기호가 일부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여기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풀어볼 건데,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 이 그대로 나오겠죠? 플러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위에 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제 다른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계방 정식을 빨리 찾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미분 같은 거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얘 마이너스 x를 묶어봐.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돼? 괄호 치고서 x-2 하고서 플러스 k가 되죠. 얘는 어차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0하고 2, k값은 양수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고 k값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x가 1일 때요. 알겠죠? x가 1에서 대칭인 상태를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잠깐만 이제 어떻게 될까? 또 똑같이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로 묶어봐. 그러면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또 플러스 k, 역시나 여기랑 여기를 관찰해 보면은 축은 x가 얼마이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1인 곳, x가 플러스 1인 곳,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인 곳. 알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여기 이제 이렇게 꼭지점 있을 거고 여기도 꼭지점 있을 거야. 위로 볼록한 친구들이네 둘 다.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는데 얘는 얼마를 대입하면 돼? 얘는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k니까 얼마 나와요? k 플러스 1이 될 거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돼? 대입을 한번 해봐봐. 얘한테는 얼마를 대입해야 돼?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일 때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k. 뭐야 얘도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알고 봤더니 어떤 형태야? 얘가 k 플러스 1.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x축을 그린 건 살짝 애매해서 다시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둘 다 꼭지점의 높이가 동일하다는 얘기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 0,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k가 되겠지. k가 한 이 정도면 k 플러스 1은 1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얘가 그래프가 위로 블록해서 이렇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는 x가 0인 곳,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곳, 여기 플러스 1인 곳, 2인 곳은 한 이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체크를 해줄게. 여긴 2인 곳, 2인 곳.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지금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 걸 봐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확인해 주면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갈 거야. 제일 밑으로 내려간 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겠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k.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 우배로 넘기면은 k는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 좋아요. k 값이 2가 나왔으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 높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k 플러스 1이라며.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 땡땡땡 여기다 1 더해주시면 정답 3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차의 개수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두 이차함수 y는 fx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fx는 gx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해달래. 자, 요거는 지금 살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랑 좀 주제가 거리가 먼데 자, 일단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가 여기고 플러스 2가 여기고 플러스 3이 여기 있어. 지금 fx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일 때 x축과 교점이 생기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y절편이 동일한 상태에서 플러스 2와 플러스 3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x값이 나타나는 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때 두 실근의 뭐 차를 구해달라고? 지금 형태를 보면은 나중에 이게 차함수 아이디어라고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잘 봐봐. 보통 여러분 이게 같다라고 두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거 y값이 동일한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y값이 동일한 곳이라고?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겠네. 여기랑 여기. 알겠어? 그럼 두 실근의 차를 구하래. 그럼 그 실근이 뭐예요? 바로 요 교점의 x값 3하고 0이 되는 거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3 빼기 0은 3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예비학습으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두 근의 공식으로 이용해서 이제 쭉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지?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 이 중에서 큰 값을 여기 플러스일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알겠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두 근의 합은 얘네 진짜 더하고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을 진짜 곱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봐.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뺄 때도 한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이걸 빼봐봐. 빼면은 공통분모니까 2a분의 큰 놈에서 뺄 거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플러스 루트 d라고 쓸게.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죠. 그 다음에 얘를 뺄 거야. 뺄 거면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d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분자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결과가 2a분의 2 루트 판별식 이렇게 돼. 그럼 분모 분체 또 2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 결과가 정말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루트 판별식을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근의 차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녀석이 a 값이 음수면 음수로 나올 거야.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알겠어? 양수면 양수로 나타나겠지. 근데 차의 정의가 뭐지? 차의 정의는 차이를 의미하고 그건 항상 양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하고 10의 차이가 얼마야? 7이지 7. 알겠어? 그 양수로 얘기하는 거야. 3하고 10 차이가 얼마? 7이지.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차라고 하면 절대값을 항상 의미하는 거고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양수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는데 공식처럼 외워줬으면 좋겠어. 아는 친구들도 있어. 그거 몰라도 되는데요. 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내가 하는 거 잠깐 봐봐. 뭐 공식 하나 더 알아둔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거 외우는 거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 자, 시험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 싸움이야. 동일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봤을 때 하나라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보통 절대값 q 여기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나중에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갈 때 엄청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5. 오케이?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3의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래. 이때 음수 a 값을 구해달래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녀석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기울기가 1이고 증가하는 1차함수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럼 만나는 곳이 x 값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는 이제 베타라고 생각해봐. 이번엔 알파가 작다고 표현이 돼버렸네. 그러면 차이를 일단 구해볼게. 어쨌든 간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차이가 6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님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점이 나타나면 서로 어떻다고 표현을 해? 같다라고 두겠지. 그러면은 자, 같다라고 쓰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5 얘가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고 좌변으로 넘겼을 때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자,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ax와 마이너스 1x가 있을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x 얘 또 넘기면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지.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얘랑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근의 차공식을 잠깐 한번 써볼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으로 말하는 그 a는 2차의 개수를 의미해. 근데 지금 이 문제적인 상황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절대값 1분의 루트 판별식 쓰면 돼요. 루트 b제곱 그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이 결과가 6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정리 좀 해볼게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루트 이렇게 쓰고 자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플러스 32 48에 32니까요. 얘가 이제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더하면 33일 거고 양변을 제곱해 주면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3은 36 이렇게 되겠죠.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자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왔으면은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a 값을 구해주시면은 a 플러스 3이랑 a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0일 거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랑 1이잖아. 음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a-5, a 플러스 6이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그리면 지금 요런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을 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이제 그 교점의 절대값이 동일하겠지. 자,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요때 x값이 어떻게 되냐면 a-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점이 이제 x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a 플러스 6이라고 돼 있네. 알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y는 fx, y는 f of x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직선을 얘는 여기다 쓰자. y는 gx라고 하겠대요. 알겠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방정식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를 서로 만족시키는 요거 서로 같음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142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해달래. 그러면은 잘 봐봐. 절대값 f of x는 절대값 gx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나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이거 봐봐. 절대값 fx는 이 절대값 붙은 이차함수가 될 거고 x축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리면 되잖아. x축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그치? 그리고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이렇게 다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요 절대값 붙은 이차함수. 그 다음에 절대값 붙은 1차함수는 어떻게 될까? 절대값 붙은 1차함수는 x축 밑에 있는 게 여기 있는데 들어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겠지. 한 이쯤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갈 거야. 됐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 지워볼까? 밑에 있는 거 다 지워볼게요. 여기 밑에 지워버려. 그래프를 지우고서 한번 생각해봐봐.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자, 지우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아니 서로 같다라는 건 교점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교점 하나, 교점 둘, 교점 셋, 교점 넷. 알겠어? 교점이 4개가 있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요 2차 함수는 애초에 y축 대칭이라 접어 올려도 y축 대칭. 그러면은 여기 a 플러스 6이죠?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괄호치고 a 플러스 6.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 주장에 힘을 싣자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요렇게 이제 직선이 있었잖아. 이거 대칭시켜버리면 원래는 원점의 대칭인 직선이었는데 들어 올리니까 y축 대칭이 돼. 얘도.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오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 4개를 제곱해서 다 합을 해준 게 모든 실근 제곱의 합이 될 거고 이게 142라고 푸시면 됩니다. 한번 식 써볼게요. 얘 제곱하시면은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지. 얘도 제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냥 2를 곱하면 되고 플러스 얘는 어떻게 돼? 둘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142라고 하죠.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뭐 71 이렇게 되겠네. 2로 나누면. 그러면 좌변 먼저 전개하면 2a 제곱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a 제곱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제곱하는 과정에서 a 1차는 12a가 있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a가 있을 거야. 2개 더해 주시면 플러스 2a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 66에 3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 25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61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변에서 상수 플러스 61 있고 좌변으로 70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우변이 0 나오니까 양변을 2로 한번 나눠볼까? 양변 2로 나누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2차 방정식이잖아. a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생각하면은 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18번 문제 풀어봅시다. 18번 문제는 fx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함수 gx는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잘 봐봐.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나한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고 여기는 플러스 1일 때야.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새로운 걸 나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뭐냐면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 자기 함수 플러스 자기 절대값 함수. 알겠니?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주제로 나오는 편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이 녀석의 결과는 이렇게 표현이 돼. 마찬가지로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냐면은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 그대로 나니까 더해서 2배 함수가 돼. 2fx. 알겠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생님 왜 이거 분리하세요? 분리 안 하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해줘. 부탁할게. 해줘. 자,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될까? fx가 0보다 작으면은 얘 부호가 마이너스 f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얘가 fx지?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봐. 이게 더해볼게. 누구를? 얘랑 얘를 더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2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그러니까 2배 함수값이 매 순간 2배로 나타날 거라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은 2배 이렇게 나타나요. 2배. 알겠어?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좀 굉장히 가파를 거다. 알겠죠?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1 여기는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돼? 얘는 0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알겠어? 왜 그런 건지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뭐냐면은 원래는 자기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기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놈이겠지. 그 얘가 이제 뒤집혀 올라간 거니까 매 순간 함수 값이 부호가 반대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더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함수 값 두 개 똑같겠죠. 2배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 알겠지?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 야, 이거 이 설명 듣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자기 함수 더하기 자기 절대값 함수, 자기 함수 빼기 자기 절대값 함수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3차 함수일 때도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요거 하나만 내가 그려볼게. 뭐냐면은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얘라고 생각해봐. 얘. 그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2배가 된다니까? 여기가 2배가 돼. 이러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래. 얘보다 훨씬 더 팍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훨씬 더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은 놈은 상쇄돼서 0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 이렇게 x축과 붙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이게 뺄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있을 때 해보시고 이 부분에 관한 주제는 따로 뽑아갖고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계속 풀어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심지어 얘가 이게 뭐라고? f of x 플러스 절대값 f of x인데 여기는 2 곱하기 fx야. 근데 2로 나누겠대. gx는 뭐냐면은 gx 어디다가 써볼까요? g of x는 또 그걸 반으로 나누겠대. 알겠니? gx는 이걸 반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fx야. 다시 2로 나누면. 알겠지?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얘를 2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그 0도 2로 나누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of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 그대로 나오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0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생각하면은 여기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시 가라앉겠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거야. 마이너스 3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너무 좁은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1.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그랬죠? y는 g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아니지, 미안해. x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다. 한번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는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 딱 한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정식 gx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5개이다. 맞는지 한번 볼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쵸? 5개. 요것 또한 맞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고. 그 다음에 부등식 gx는 5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우리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얘 함수가 이미 뭐야? fx란 말이야. 여기도 fx의 일부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gx는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gx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5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교점 파악하면 되겠지. 누구랑? y는 5랑 fx랑.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저 fx 저기 있잖아.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데 걔가 5인 걸 봐달래.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볼까?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와
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야? 결국 x값이 2가 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곳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지금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데 y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예요? 자, 이쪽에 이쪽. 여기 색깔을 칠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D굿도 정답이라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오늘 배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같은 유형의 문제는 중복되는 거니까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